막 어지러 뱅뱅뱅뱅 돌.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어어어어 막 이래요. 치료가 잘 돼. 우리나라에 이석증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은 이석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간호사 선생님이시니까 들어보셨는데 의외로 이석증 하면은 좀 생소한 분들 많아요.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이제 어지러워요. 선생님이 어지러워. 그러면 제일 먼저 어지러울 때 이건 왜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뭐예요? 빈혈. 답변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중력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 중력에 의해서 피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순간 머리에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좀 낮았던 분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뇌 안에 피가 적어지니까 어지러운 거죠. 기립성 저혈압.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우면 또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석증이라고 해서 이석하면 한문으로 귀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은 돌석자. 그래서 귀 안에 돌에 문제가 생긴 증상. 이게 이제 이석증인데 귀 안에 정정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돌 모양의 그 이석이라는 것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우리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요. 그 순간에 어지러워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이석증이에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선생님도 살다 보면 어지러울 경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어지럼증의 또 다른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면 어지러워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당 떨어지면 어지럽잖아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어지러워. 우리가 이제 어지러우면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로 이게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되잖아요. 또 뭐가 원인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굉장히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녹음이 날아가서 다시 찍는 바람에 지금은 답변을 잘 하시네요. 일단은 눈이 문제가 와서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안구진탕이라고 해서 초점이 안 맞네? 그래서 초점이 막 흔들려. 그 순간에 눈의 초점이 이게 흔들리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의 문제로 어지러울 수 있고 뇌 신경의 이상으로 어지러울 수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 손에 우리 뒷머리 뒤통수에 있는 뇌를 손해라고 하는데 얘가 또 우리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얘도 해요. 귀 안에 이석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가 문제가 생겼네. 그래도 어지러워. 그리고 혈압이 높아.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야. 뇌출혈이 오기 3일 전이야. 일주일 전이야. 이때도 뇌신경에 이상이 오면서 어지러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거. 자율신경 들어보셨죠? 자율신경 실조증이 돼도 어지러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어지러운 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이석증은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우리가 어지럽다고 했을 때 30%에서 40% 정도는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석증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막상 이석증이라고 얘기하면 좀 생소한데?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석증이라는 그 병명이 없었어. 잘 없었어.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메니에르 증후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메니에르 증후군 하면 알아듣는 분들 좀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 왜? 메니에르 증후군은 귀 안에 정전기관의 이상으로 달팽이관의 이상으로 생기는 어지럼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정기관 안에 이석, 돌이 떨어져서 신경을 건드려서 어지러운 거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 붙였어요. 뭐라고? 이석증. 그러다 보니까 이석증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석증의 증상은
한 3단계로 보시면 돼요. 초반에 증상이 있고 중반에 증상이 있고 후반에 증상이 있는데, 초반은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어지러운 거예요. 걷다가 어지럽네? 뭐지? 빈혈인가? 할 정도인 거예요.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고 누워서 테레비 보는데 좀 어지럽네? 그리고 물 마시러 일어나서 거실에 와서 냉장고 물을 꺼내는 요 과정에서 좀 어지러워. 이 정도가 초반의 어지러움이에요. 이걸로 가지고는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운전하는데 문제 없어요.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중반 정도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운전하다가도 어지러운 게 센 거야. 어지러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과장님이 불러서 가는데 순간순간 어지러워. 그리고 속이 미식거려. 토할 것 같아. 집에서도 누워있는데도 천장이 뱅뱅 돌아.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많이 어지러워. 이 정도면 중간급이죠.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뭐지? 이때부터 이제 병원을 많이들 가시죠. 그 다음에 후반이 되면 운전 못해요. 걷는 것도 100m 걷는데도 3번은 앉아 있어야 돼. 너무 어지러워서.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일 못해요. 컴퓨터 들여다보는데 막 어지러워. 뱅뱅뱅뱅 돌아. 어느 정도면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 운전을 못할 정도, 버스 같은 대중교통 타기 어려울 정도. 버스 타다가도 너무 어지러워서 내려버려야 돼.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환자를 치료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의사야. 의사인데 초반에 환자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중반과 후반에 많이 올 것 같아? 예. 의외로 환자들은요, 끝까지 잘 버텨요. 열심히 치료하라 그러면 또 겁주네. 또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반에 열심히 하라고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다가 운전을 못할 정도가 되고, 누웠다 일어나는데 뱅뱅뱅뱅 돌고, 혼자 못 일어나. 자기야, 여보 와서 나 좀 부축해줘. 부축해서 이렇게 해주면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서도 막 이래요. 이럴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끼면 난리가 나면서 그때서야 열심히 치료한다. 부탁하는 말씀은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열심히 치료라고 할 때 이거 그냥 놔두면 직장 생활도 못 다니세요. 이거 운전도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지 말고 그 정도 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에 준하는 급이 되는 거예요. 말 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잘 안 듣는다. 초반에는 얘기하면 이렇게 잔소리만 겁주고 있네. 이러고 잘 열심히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초반에 열심히 하시고 아주 그냥 직장 생활까지 못할 정도로 심해질 때까지 놔두지 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이석증 환자분들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한 100만 명? 15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석증 환자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대로는 언제가 많을 것 같아?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40대 이후에 많아. 50대, 60대, 70대 많아. 그러면 제가 의사니까 환자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 습관 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외로 생활 습관의 문제들이 아주 많아. 자, 보세요. 아까 전정기관의 문제고 이 안에 염증들이 잘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석이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생활 습관이 다들 문제들이 많아. 성격이 예민해. 술, 담배를 30년, 40년 했어. 야채 잘 안 먹어. 야채를 평생 거의 안 먹었대. 고기만 먹었대. 라면을 일주일에 7, 8번은 먹는데 뭐 미친 거지. 너무 많이 먹어. 이런 습관의 문제. 잠을 또 잘 안 잔대. 잠이 안 온대. 그게 벌써 10년, 15년 됐대. 새벽 3시, 4시 돼야 잠이 온대. 수면장애. 이런 생활 습관의 문제가 누적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온다? 몸 안에는 염증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염증하면 면역인데 면역세포가 염증을 내보내줄 때 바이러스만 세균만 보고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 물질을 딱 뿜어내서 죽이는지 아냐고요. 잠을 안 자도 면역세포는 염증 물질을 뿜어내네. 성격이 너무 예민해. 완벽주의야. 걱정 불안이 많아. 예민해. 예민한데 그냥 예민한 게 심각하게 예민해. 그러면 이것도 내적인 스트레스인데 성격이 이렇게 예민해도 면역세포는 염증 단백질, 염증 면역 물질을 굉장히 많이 뿜어냅니다. 결론이 뭐야? 염증이 많아진다고. 그런 성격과 생활 습관의 문제가. 그러니까 20대, 10대에 이석증이 잘 오겠냐고. 10대나 20대는 누적이 안 됐잖아요. 생활 습관의 문제가 누적이 언제쯤 돼? 40대, 50대 되면 누적이 많이 되지. 같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김철수야. 선생님이 20대, 10대만 해도 생활 습관의 문제가 누적이 되냐고. 염증이 많이 누적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터져. 40대쯤 되면 벌써 30년, 40년, 20년 동안에 누적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쉽게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진료를 해보면 생활 습관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격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나의 생활 습관의 문제가 뭔지 그것도 고치고, 그러면 이석증을 해결하면 그 이후에 또 터질 수 있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의 문제들, 나이 먹어서 터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은 일부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뇌질환, 치매, 다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 습관을 동시에 좀 바꿔가면서 열심히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고치는 거 의외로 쉽다. 치료가 잘 된다. 의외로 여기 환자분 중에, 우리 한의원 환자분 중에 60대이신 분이야. 파킨슨 병이 있으시네. 너무 이분이 놀라는 거야. 우리 한의원에 치료하시는 분인데 어지럽대. 그러면서 이거 파킨슨 때문에 그러냐? 아니다. 여기서 한 4년, 5년 치료하신 분인데 딱 보니까 아니야. 이거 이석증이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비인후과를 갔네? 여기서 치료가 된다는데 이비인후과를 갔어. 갔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는데? 약이 아직 없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뭐 수술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완치하는 약이 안 나왔어.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미 이 증상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보니까 동의보감에도 치료하는 혈자리, 이거 치료하는 한약재, 탕약, 그 다음에 교정법, 이게 다 있어요. 교정법은 이석이 자기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정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잘 돼. 의외로 잘 돼. 아까 말한 대로 생활 습관의 문제도 고쳐가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한테는 큰 도움이 돼, 안 돼? 이건 예방 치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치료가 잘 된다.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제발 좀 초반에 열심히 치료라고 할 때 열심히 치료해라. 의사 말 무시하고 또 걱준해. 잔소리라고 하지 말고, 운전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렵고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안 돼가지고 부축해달라고 그러고 잠깐만 이러면서 잠깐만 어지러워. 이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초반에 열심히 해라.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석증에 대해서? 없어요? 다 설명했나? 어쨌든 이석증 좀 생소한 이야기고 하고, 증상이 센 경우에도 그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초반에 열심히 치료하시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사가 잔소리 할 때 좀 이야기를 들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